정말 회사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고 좋지 않은 상황들을 겪게 되는데 20, 30대 뭐 대리나 사원님분들 같은 경우는 안타깝긴 하지만 아직 나한테는 좀 너무 먼 이야기 같아서 지금 나는 그냥 회사 일만 좀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런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최근에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월급으로서는 절대 자산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재테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성장 구간이고 저금리 구간이기 때문에 예금 이자가 전혀 없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고도 성장기에는 돈을 은행에만 넣어놔도 예금 이자가 꽤 됐죠. 그래서 5년, 10년 적금을 만기되고 그걸 타고 나면은 뭔가 뭐 집도 살 수 있었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배가 있으면 노로 젓는 속도와 그리고 돛이 가는 속도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돛의 크기가 한 몇 배로 커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를 열심히 져도 그 돛이 달린 배를 쫓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 됐거든요. 또 하나는 축구를 보시면은 축구 공이 중심이잖아요. 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중심인데 예전에는 그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돈의 무게가 훨씬 무거워졌어요. 이게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제 월급 벌어서 나 그냥 한 몸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내가 월급 생활이 끝났을 때를 생각해 보신다면 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솔직히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오랜만에 또 돈 버니 쓸 때도 많아.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사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 좀 이렇게 종잣돈을 모으는 그 혹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모으셨어요? 20대 때? 무조건 안 썼습니다. 무조건 안 썼다고요? 절약. 네, 무조건 안 썼어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제 능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더 벌 수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게 종잣돈을 모으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요새 뭐 떡상, 벼락부자, 벼락거지, 뭐 대박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서 현 젊은 세대들이 되게 조급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종잣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그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인내심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또 예를 들면은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갖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부모가 될 수 있지? 나도 아직 애인데 어떻게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내와. 근데 막상 아이를 갖고 임신 기간 중에 저도 모르게 매일 마시던 맥주도 안 마시고 그리고 뭐 아이와 관련된 육아 책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9개월 동안 저와 아내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가 되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잣돈을 모은다는 것은 부자가 될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 중에 책도 보고 그리고 종잣돈도 모으고 근데 이게 반드시 두 개가 같이 돼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게 같이 되지 않으면은 종잣돈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자기는 준비됐는데 종잣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혹시 좀 구체적으로 초창기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네.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회사 끝나면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투잡을. 네, 투잡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한 3시간 됐거든요. 그때는 계속 책만 봤어요. 그래서 책을 그때 뭐 일주일에 한 2-3권씩은 항상 정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밑줄을 쳐놓고 그리고 좀 모르는 게 있으면 노트로 정리도 해놓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덜 먹고 덜 쓰고 친구들 덜 만나고 뭐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자 해도 뭐 나는 일해야 돼, 뭐 아르바이트 해야 돼 라는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런 자존심이나 자존감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시간에 남들이 여가를 즐길 시간에 내 여가 시간은 내 종잣돈을 불리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소중한 시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소비가 많다 하면은 투잡을 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또 쓸 수도 없어. 네. 집에 가야죠. 네. 왔다 갔다 하는 책 읽고. 네. 그럼 딱 원하시는 두 개가 다 만족이 되는 거네요. 네. 또 그나마 또 젊을 때는 체력적으로 좀 받쳐주니까 그때 또 해줄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투자도 상당히 오랜 기간 꾸준하게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사례를 봤을 때 좀 가장 잘했던 선택과 요건 좀 아쉬웠던 부분이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초반에 어떤 매물을 볼 때 그 매물만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부동산은 서로끼리 어떤 관계를 맺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아파트를 가면 어떤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의 특징도 봤어야 하는데 못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그 연령대나 어떤 동선 이런 것도 봤어야 되는데 전혀 못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려 안 하고 산 매물들은 실패를 했어요. 상가를 샀을 경우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상가나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아파트나. 저 상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학원가가 이루어진 상가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유흥주점들이 많은 상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집값은 크게 영향을 받긴 하더라고요. 주변 환경에 따라서.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곳을 갔는데 제가 그 매물은 괜찮다고 해서 샀는데 이게 가격이 안 오르고 막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갔거든요. 왜 이런가? 근데 봤더니 그 동네에 가장 세련된 곳이 파리바게뜨였어요. 근데 파리바게뜨 간판이 약간 낡아서 약간 허해진 그런 간판이더라고요. 그 빵을 사 먹으려는 수요도 없고 그리고 출근 시간에 갔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버스 타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뜻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이제 거기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네, 그런 거를 좀 다 같이 봤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보지 못한 매물들한테서는 좀 아쉽게 됐죠. 그게 또 좀 잘한 투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부동산과 부동산 간의 관계 그리고 옆 동네 앞 동네는 어떤 발전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 부동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보고 한 투자들은 대부분 성공을 했습니다. 투자를 시작할 때 혼자 공부를 하시면서 시작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책을 통해서나 강의를 통해서 어떤 걸 좀 배운 게 있으실까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땐 강의가 없었어요. 그리고 책도 별로 없었어요. 일단 임장은 무조건 많이 다녔고 그리고 부동산 책뿐만 아니라 처세술이라든지 뭐 성공에 관련된 그런 책들은 다 봤어요. 그때가 몇 년도 정도였어요? 2010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0년이요? 시장이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어요. 네, 좋은 시장. 그러니까 네. 책도 없는 거야, 서점에. 원래 그 그러니까요. 시장의 분위기가 좋으면 그와 관련된 책들이나 이런 게 벌써 그 서점 가판대에 딱 쫙 이렇게 깔리게 되는데 그게 네. 없을 정도였으면 네.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하셨네요. 네, 저는 그때 사실 투자를 시작할 때 이게 뭐 시장이 좋고 나쁨도 몰랐어요. 일단 하고 보자 했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득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고 있으면 또 이것도 알고 있으면 무서워서 못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지. 지금 이거 하락장이래. 지금 이거 어. 사면 안 되는 분위기래. 이러면은 그러니까. 행동하기가 주저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그런 걸 아예 모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 진행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께서도 되게 20대 초반부터 정말 독하게 재테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기가 있으셨나요? 자, 어렸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가난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문방구에서 떡꼬치를 팔았거든요. 친구들이 사 먹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사 먹지 않았죠. 근데 그래도 부모님께서는 뭐 100원, 200원 주시면서 너도 사 먹어라 라고 했지만 저는 그걸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했던 일이 하굣길에 운동장을 몇 바퀴 돌고 왔거든요. 왜냐면은 떨어진 동전을 주스려고. 아 진짜? 네, 근데 네, 철봉 밑에 진짜 많아요. 철봉 밑에 가셔야 돼요. 저도 경험이 있는지라. 뒤집는 놀이하고 한번 네. 돌리고 하니까 그때 떨어지는구나. 뭐 철봉, 근해, 뭐 정글짐 이런 거 어머나. 밑에 가면은 꽤 많아서 근데 하루는 저 멀리 북두칠성이 보이는 거예요. 7개가 딱딱딱딱 국자 모양으로 동전이. 그래서 그거를 막 주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문방구를 뛰어가서 떡꼬치를 사 먹었어요. 그때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친구들이 떡꼬치를 먹는 것을 봤을 때 별로 부럽지가 않았어요. 전 불량식품이고 엄마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 이런 음식으로 혼자 위로를 했거든요.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이 먹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좀 사정이 나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제가 살던 곳을 지나갔는데 여기는 어떻게 살지?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우리가 살던 곳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 들어갈 수 없겠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진짜 지금부터라도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좋은 지역이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재테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결핍이 맞아요. 자극이 돼서 네.
빠르게 눈을 뜰 수 있는 계기가 되셨네요. 오. 작가님이 투자했던 기간이 그래도 11년이 넘으시는데 네. 그 사이에 기회가 없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늘 기회는 있었다고 봅니다. 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항상 기회는 있거든요. 네, 그 기회를 항상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종잣돈과 그런 책이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얻는 지식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 시간이 막 10년, 20년 하는 게 아니라 그 잠깐 몇 년만 그렇게 해도 충분히 그게 이제 그 초석이 돼서 네. 그 이후에는 더 오히려 더 여유를 부릴 수 있고 네. 더 맞아요.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시간에만 좀 집중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드는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작가님께서 이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과거의 그 송이구 사원 그리고 또 과거의 그 송이구 대리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때 뭐 되게 열심히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잘할 수 있어. 뭐 괜찮아. 결과로 돌아올 거야. 이런 말을 해주고 싶고 지금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뭐 2030 분들에게는 조급해하지 마세요. 예, 늘 이런 기회는 왔었고 또 늘 그래 왔어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